정의됩니다. 윤석열 부정평가 61.9%. 네, 이쯤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박살난 국힘 지지율. 네, 지금 이 강원도민일보가 전하고요, CBS 노컷뉴스 RN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50%가 나왔고 국힘은 33.9%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거의 2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역사를 분석해 보면은 항상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 매국노들, 그리고 이 간신배들, 역적들이 보면은 항상 권력에만 붙어 있어요. 권력에만 붙어가지고, 신라 때 보면은 당나라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고려 때는 몽골에 붙어가지고,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자기들 권력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에는 또 명나라에 붙어갖고 자기 권력을 누리고, 조선 말기로 가면은 뭐 청나라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계속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미군정이 딱 들었으니까 다시 또 미국에 들러붙어 가지고 반공 외치고, 이것이 이제 역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좀 뜰 것 같으면 또 그냥 중국에 딱 붙어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북한이 좀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야, 김일성 뭐 별장을 짓자, 뭐 또 정율성 공원을 짓자 해가지고 또 북한한테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정평가가 무려 61.9%가 나와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61.9%고 잘하고 있다가 35.9%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심각한 거죠. 거기에다가 국힘은 완전히 지금 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국힘 이적자들은 또 이제 붙습니다. 이렇게 봤다, 야, 이제 민주당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붙고, 또 아니면은 정계 개편해가지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또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저 김동연이,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안철수도 야, 이제는 윤석열이다, 그럼 윤석열한테 딱 붙고 제3지대고 뭐고 그냥 집어쳐버리고, 김동연도 야, 이제 이재명이다, 그럼 이재명한테 딱 붙어가지고 한자리 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지사 됐죠. 안철수도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아갖고 좋아하고 있고, 이준석이도 그냥 야, 이제 윤석열이다 해갖고 윤석열한테 딱 붙었다가 뒤통수 한 대 후려맞고, 지금은 또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방랑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정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정치하면은 대한민국 불행이에요. 대한민국 불행. 그 완전히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준석 머릿속에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항상 모든 게 그냥 그 전교 1등 마인드예요. 전교 1등 마인드. 전교 1등, 공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IQ보다는 EQ, 감성지수, EQ보다는 사회성지수, SQ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MQ 해갖고 도덕성 지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중지능 인원이 나옵니다. 다중지능 인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술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음악지능, 어떤 사람은 또 또 상담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잘 봐가지고 이기고, 요런 데만 이제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만. 이게 잘못된 사람에 대한 평가 제도가 입시 제도다, 이 학벌 신분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계속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힘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언제 이제 국힘이 한 20%대로 떨어지면 이제 이것들은 또 배신합니다. 언제 윤석열 지지했냐라는 듯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 때 특활비 문제,
김건희 문제, 장모 문제 막 털어가지고 이게 또 딴 데로 붙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네, 이제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반사 효과를 보는 거예요. 반사 효과를 보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이. 촛불 시위, 촛불 혁명이다 해갖고 문재인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문재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국민들은 불행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민들이 민주로 간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지금 금태섭이나 양양자 이런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파격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격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과거에 안철수나 또는 그 김동연이처럼 야 국민들 적당히 속여가지고 저 하등동물들 적당히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야 하면서 나중엔 또 국힘한테 딱 붙고 또 저 민주당에 딱 붙어가지고 한 자리나 하자 이런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인데 녹두장군 전봉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삼봉 정도전 민본이죠. 민본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 민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열입 같은 경우에도 대동계를 얘기하죠. 대동계. 그래서 이 대동계라는 모임에 그 16세기에 노비도 참여하고 그냥 일반 상민도 참여하고 많은 뭐 중인 양반 다 참여하는 대동계를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닙니까? 이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아래로부터의 민본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건 노비적 사고인 거예요. 노비적 사고. 그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본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나 스스로 내가 혁명의 주체가 돼가지고 진짜 그동안 정도전의 민본혁명, 그리고 정열입의 대동계혁명, 그리고 녹두장군 전봉준, 전봉준의 완전히 이 농민, 그러니까 이제 하류층들이죠. 그 사회의 하류층들,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놈들은 계속해서 특할비,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존금이나 처먹을 생각이나 하지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고 그리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로부터의 민본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동계혁명, 민본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참 안타까운 또 흐름이에요. 이 역사는 아주 짧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윤석열과 국힘은 몰락의 길을 갖고 있다.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지금도 그냥 윤석열 그냥 바지 잡고 그냥 윤석열 만세 찬양 막 하며 그 김건희 만세 찬양 막 이러면은 될 줄 아는 거지. 저 하등 동물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귀족 같은 우리 특권 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것들 따라오겠지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민본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